네, 저희 아버님은 평생을 목수로 사셨습니다. 학창 시절에 아버님 일 도울 때마다 아버님이 나무코 부집으로 집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 또 다 지어졌을 때 훌륭한 집이 되어 있는 걸 보면 항상 아버님이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 아버님 일 도우면서 그 아버님이 다루셨던, 그러니까 죽은 나무죠. 그 부집으로 짰던 죽은 나무. 그 죽은 나무에 대한 궁금함이 좀 있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런 모습, 그런 궁금증이 또 있었고, 또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사 자재가 되어 있는 나무들도 있었지만, 또 이름을 아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낙엽송이었는데, 아마 굉장히 길이도 길고 또 아주 높은 곳에 작업할 때 쓰시는 그런 나무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나무는 유독 이렇게 껍질이 붙어 있어서 제가 다룰 때마다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 손에 가시도 많이 됐던 그런 나무였는데, 뭐 이렇든 저렇든 저에게는 나무에 호기심을 갖고 나무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억은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 나무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아버님은 저를 이렇게 제 손재주가 있다고 항상 이렇게 많은 것들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예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서 철봉을 좀 하려고 저희 집에 큰 은행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때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은행 나무에다가 철봉을 달아서 제가 운동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나무가 높아서 올라갈 때마다 불편해서 제가 나무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계단을 만들기 위해서 못도 박고 나무도 잘라서 붙이고 철사도 감고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만들어서 아버님한테 이제 멋지게 은행나무 철봉을 이제 자랑 삼아 아버님께 보여드렸는데, 그때 사실 저는 아버님한테 되게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아버님한테 엄청나게 혼났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좀 다혈질이라셔서 그때 살아있는 나무에 못 박고 철사 감는 거에 대해서 저로서는 상처가 될 만큼 좀 심하게 나무라셨습니다. 좀 서운함도 있었죠. 그래서 그랬지만 야단을 맞고 이제 못도 빼고 철사도 풀고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나무가 상처가 아무로 가는 거를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가면서 계속 봤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내가 한 일이 살아있는 나무에 대해서 내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쉽게 했던 일이 나무에게는 이렇게 상처가 되고 오랜 동안 아픔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그때 느꼈고, 그게 아마 저에게 작은 울림이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은 나무의 호기심이 살아있는 나무에 어떻게 보면 연민이 됐던 것 같고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조경가로서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은행나무 때문에 그럼 조경업을 시작했다고 보시나요? 은행나무 때문이라고 하긴 너무 좀 어폐가 있고요. 비약이 심하고요. 사실은 제가 조경을 전공은 했지만 진정한 조경은 사실은 첫 번째 조경 회사에서 조경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조경을 시작할 때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가 처음 취업을 할 때 IMF가 이제 막 벗어나와서 국가적으로 취업 절벽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이제 대구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무슨 호기가 있었는지 그 당시만 해도 조경업계에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조경업계에서 그 일요일 휴무에다가 또 집에서 출퇴근 가능한 조경업을 구하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설계업을 제외하고는. 그 당시만 해도 한 20몇 년 전이니까요. 그때 저는 그 취업 절벽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어머님이 좀 몸이 불편해서 집에서 출퇴근 가능한 일요일은 쉬어야 하는 조경직을 구한다고 제가 구직을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연락 온 데가 한 군데도 없었는데 딱 한 군데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거기가 경기도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어머니 몸이 불편해서 제가 집에서 출퇴근이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경기도에서 왔길래 저는 이제 사실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었지만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때 마침 저희 형님이 경기도 사시는 형님이 이사 계획이 있어서 그때 한 2, 3주 후에 경기도의 형님 댁 이사를 도와드리러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간 김에 이제 저희 형님 이삿짐을 도와드리고 그 회사를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방문했을 때 그 회사의 흐름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제 눈에 바로 들어온, 지금도 제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 나무가 바로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자목나무입니다. 자목나무. 네, 예. 조그만 연못 옆에 이렇게 정말 어린아이 머리만한 자몽들이 정말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나무를 보고 제가 어떻게 보면 그 나무에 푹 빠졌다고나 할까요? 아니면 저를 마치 이 조경계로 끌어들이는 듯한 그런 아주 동화 속의 한 장면을 발견했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셨나요? 네. 네, 저한테는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은 배웠던 거는 외부의 조경들, 그러니까 좀 거친 조경이죠. 외부의 조경인데 제가 가서 보는 건 정말 그 열매 달린 자목나무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작은 연못들 이런 것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걸 경험하면서 제가 아마 거기에 빠졌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흙냄새 또 나무의 향, 뭐 그게 그 당시 눈에 보였던 모든 광경들이 저에게는 거의 빨아들인 듯한 그랬었죠. 그 정도에 예. 마치 아내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나요? 예, 뭐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뭐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지금 생각하면 소명과 막 운명의 안내 표지판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창조이라는 회사 이름도 대표님 나무 경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독특한 것 같은데, 네, 솔직히 누구나 알고 있는 연상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연상. 네. 그 창조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고 또 이것이 기업 철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조경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최고의 조경은 어떤 곳일까? 그리고 제가 진짜 해야 될 조경이 무엇일까? 남들과 같은 조경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 마음속에 그런 질문을 던지던 차에 제가 생각났던 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모두가 아는 그 에덴 동산인데요. 물론 가보지도 않았고 뭐 뚜렷한 기록도 없지만 저에게는 아마 그 에덴 동산이 사람과 자연이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 그런 곳이 아닐까. 조경가라면 그런 조경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아마 사람과 자연이 회복되고 또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 병원은 아니지만, 저는 의사도 아니지만 조경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자연이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정말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회복되고 자연이 살아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고 또 회복하는 일, 또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일을 하는 기업이 바로 창조원. 이름도 어쩌면 이런 거가 바탕이 되어서 창조원으로 하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